안녕하십니까. 역세권 랜드의 조이기로입니다. 오늘은 이 실수요자는 올 가을에 아파트를 사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8 대책 이후에 제가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강남 쪽에 사신 분도 강북의 아파트가 어떠냐, 또 이 강남 쪽에 집을 팔았는데 어떤 쪽이 좀 좋겠느냐, 여러 그 상담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고가 대비해서, 고가라는 거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 그 정도가 시세가 가장 높은 때죠. 그때의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면 투자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물론 30% 차이가 나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이거를 파악을 하려면은 발품, 손품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네이버에만 들어가도, 또 국민은행 사이트만 들어가도 시세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그 정도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 게, 그 시세가 고가 대비 얼마라는 게 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세상인데, 그래서 고가 대비 한 20% 이상 저렴한 곳은 투자하시면 당연히 고가까지 가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라면은 20% 떨어졌다면 8억이거든요. 30% 떨어졌으면 7억이고, 그러면 7억, 8억짜리가 갑자기 10억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과거에 한번 올라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또 올라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고가 대비 저렴한 아파트에 사셔라. 특히 실수요자라는 건 내가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이것도 88 대책으로 또 금융기관에 대출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해야 돼 말해, 이 또 고민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은 항상 어떤 정부 규제가 있든 없든, 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본인이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언제든지 미리미리 상담을 하시라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서울 아파트 값이 88 대책 이후에도 상승폭이 계속 커진다,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9월 13일자 매일경제인데 다른 언론사도 다 똑같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다시 커진다. 그러니까 88 대책 이후에 조금 주춤했거든요. 주춤했는데 조금씩, 미세하지만 조금씩 커진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커진다, 계속 안 커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언론이라는 거는 아주 미세한 부분도 조금 어떤 기사거리가 있으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좌지간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88 대책을 내면서 좀 안정화되기를 바라고 이제 88 대책을 강구를 했는데 조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아파트를 제가 사시라고 올 가을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집을 이제 전세 사시는 분도 있고 월세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다음 기회에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제 말씀은 가을 가기 전에 사셔라. 조금 더 내릴 수도 있으니까 내린 다음에 사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사셔라,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이유가, 아파트 가격은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은 물가 상승률 이상 오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 시기에는 무조건 실물 투자를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나 실물 부동산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니까, 기왕에 실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사셔라. 계속 올라갑니다. 명목 그 성장률도 있고 다 한데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물가가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농산품 같은 거는 일시적으로 수혜가 왔다든지 해서 올라갔다가 하면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많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죠. 왜? 물가 상승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부동산이 효자다. 무조건 인플레 될 때는 부동산을 사야 돼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디플레보다는 인플레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적으로 부자들은 항상 돈을 벌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죠. 빌딩을 산다든가 사옥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산다든가. 그래서 이 부자들이 계속 부자가 되고 하는 이유는 부동산을 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플레는 계속되고 가치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부동산은 사고 사놓으면 또 그 가격이 또 계속 올라가니까요. 또 불확실한 시대에는 또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불확실한 시대라는 거는 우리가 이 코로나도 겪었습니다. 코로나가 예고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든가 원자재 값 상승이라든가. 지금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이유가 원자재 값 상승 때문에 그렇거든요. 앞서서 영상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하면서 공사가 중단됐었잖아요. 중단된 이유가 건축 착공할 때는 건축비를 책정한 게 적정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가가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합에서 올려주지 않으면 공사 못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 시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금리도 지금 이제 내리는 분위기가 살짝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고금리죠. 예전에 비하면. 그럼 그게 한꺼번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라든가 특히 제가 요즘 이 기후변화에 아주 관심이 많은데 기후변화는 예측할 수가 없어 갖고요. 어느 날 갑자기 멀쩡했던 동네가 없어진다거나 산불이 캘리포니아에서 났는데 지금도 끄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어떤 그 컬럼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그 인구 이동 시대가 온다. 이동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사과를 또 바나나를 또 이 농산물을 남쪽 제주도나 남쪽에서 생산하던 게 점점 올라와서 사과를 강원도에서 생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더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수온이 높아져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아파트는 또 공급이 절대 부족이다. 이건 국토부에서도 인정을 한 거니까요. 88 대책에서도.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상이 돼 있거든요. 예상이 돼 있으면 지금 사 놓으면 가격이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과실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기다렸다가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내려가겠지. 전문가들도 예측이 다 틀리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더 내려갈 겁니다. 이런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사면은 하루라도 빨리 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복되는 부동산 경기에 올라타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이 부동산 경기는요. 부동산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 경제, 모든 경제의 경기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아주 반복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보통 아파트 시세 같은 경우는 한 5년에서 10년 주기로 해서 오르막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5년, 지금은 이 주기가 좀 짧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7년, 10년까지도 갔는데 요즘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 사이에 아파트가 고점을 찍었는데 2021년에서 5년을 하면 2026년이거든요. 또 2020년부터 5년을 계산하면 2027년이고 이때쯤이 되면 지금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강남의 일부 반포라든지 많이 꼭지점을 찍고 올라간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곳, 이 강남 3구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이러한 아주 특별하게 올라간 데를 빼고 제가 지금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를 빼면은 그런 데는 또 가격도 비싸잖아요. 빼면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사서 2026년 빠르면 2025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2025년이면 더 올라가고 2026년 7년이면 지금보다 더 올라갈 확률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많기 때문에 제가 실수요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올 가을에 사셔라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증거로 하나 제가 검색해서 찾았는데요. 결국 우상향을 한다. 뭐가? 수도권 아파트 값이 25년간 연평균 6.7% 상승했다. 이거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인데 올해 5월 16일자 언론 찾아보면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치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10% 올라간 해도 있고 또 5% 올라간 해도 있고 또 조금 떨어진 해도 있고 한데 25년 평균적으로 볼 때 6.7%가 올라갔다. 뭐가? 아파트가. 그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야 되죠. 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6.7%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입지를 잘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조금 시세 대비 많이 떨어진 데를 사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6.7%가 아니고 10% 20%도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 통계 자료니까요. 통계니까 믿으셔야 되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제가 올 가을에는 실수요자들은 사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통계니까요.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지역이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동산 이론 공부할 때 보면은 어떤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이냐 하니까 이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올라가는 부동산이 제일 좋은 거다. 아주 심플한 답변이죠. 내려가는 부동산 안 좋죠. 올라가야 되죠. 땅도 그렇고 아파트, 상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히 요새 이제 제가 오늘 아파트를 말씀드리니까 현재의 그 아파트 시세보다 올라가는 곳이 있다면 당연히 가서 사야 되죠. 그러면 올라가는 데가 어디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강남 3구라든가 많이 올라간 데는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찬성하는 건 아니죠.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중에서 랜드마크 지역,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하셔라. 시세 대비 20% 이상 떨어진 곳에 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현재 역세권이어야 됩니다. 아파트를 살 때는. 게다가 하나 더 플러스하면 새로운 역이 하나 더 들어온다면 더 좋겠죠. 그게 이제 신설역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공사 중인 역이 있다면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역세권 주변에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거죠. 그 대표적인 게 9호선 연장선입니다. 지금 중앙보훈병원역이 9호선 종점인데 거기서부터 4단계 추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사시면 지금 공사 중이니까 공사가 준공이 되면 가치가 더 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안산선 지금 한창 공사 중이잖아요. 개통이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개통되면 그 주변은 더 좋아지잖아요.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이거 이미 뭐 지도만, 네이버 지도만 봐도 여기 지금 공사 중이라고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역세권에다가 신설역, 새로 공사 중인 역 들어오는 지역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시면 당연히 그렇지 않은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가치가 올라가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요. 첫 번째 투자하는 분들은 이제 그 집이 없는데 이제 내가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조금 개발이 덜 된 지역 있잖아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허접한 지역이라고 할까요? 아직은 개발이 덜 되어 있는데 막 개발 계획이 있고 뭐 뉴타운 지역이라든가 전철이 또 들어오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하시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또 미래 가치가 더 높죠. 그게 바로 3기 신도시, 뭐 이 교산이라든가 왕숙 신도시라든가 허벌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허접할 정도가 아니라 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런 데에 개발 호재가 있고 전철이 들어가면 투자하셔라. 그런 걸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 전체 구가 25개가 있는데요. 서울의 아파트 시세는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양극화, 삶의 질도 양극하고 부자, 가난한 사람도 양극하고 아파트도 양극화가 엄청 심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데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한강변은 다 비쌉니다. 한강변은. 그러니까 이 강남 상구도 한강을 끼고 있고요. 용산, 마포, 마용성 다 한강을 끼고 있어요. 이런 데 다 비쌉니다. 사실 한강만 쳐다보고 사는 것도 아닌데. 예. 하여튼 이 한강에서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조금 가격이 저렴해요. 특히 노도강이라고 그래가지고 노원, 도봉, 강북 이런 데는 좀 저렴하죠. 근데 이런 데가 저렴한 데가 항상 저렴하냐? 그건 아니죠. 이제 아파트 건축한 지가 오래돼서 또 재건축하게 되면 아주 최현대식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저렴했던 가격이 이제 복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그렇게 살면서 살다 보면 또 재건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미 서울시에서 또 다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재건축하면 또 가치가 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에 지도를 놓고 한강변은 비싸고 멀은 데는 좀 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시세 차이가 최소 2,300만 원에서 1억 7천까지 납니다. 7배 차이가 납니다. 싼 데하고 비싼 데가. 7배 이상.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살려고 하면은 저렴한 데 가서도 실수요자들은 내 집을 만들 수가 있고요. 뭐 상급지로 이동하고자 하는 분들은 또 뭐 가시면 되고, 근데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는 어떻게 사면 되겠는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아파트를 살 때는요, 이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건데, 처음에 사는 분들은 이 정책자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대출해 주는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뭐 보금자리라든가, 뭐 버팀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 그런 대출들은,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 또 청년들,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출 이자가 쌉니다. 싸더라도 그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만이 대출을 받는 거지. 내가 수입해서 이자를 낼 수 없으면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출 이자가 감당이 되면 정책 자금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자는 싸고 얼마 안 되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건 이자 내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청년들은 대출이자 감당이 되는 분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두 번째는 매입한 다음에 이렇게 아파트를 샀어요. 사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고 2년이 지나면 팔아야 됩니다. 왜? 내가 샀을 때보다는 2년이 지나면 보통 좀 올라가거든요. 2년이 됐는데 안 올라갔어. 그럼 1년 더 기다리고, 안 올라갔어. 더 기다리면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고 또 사는 겁니다. 조금 더 내가 샀던 지역보다 상급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1가구 2주택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세가요. 그래서 이 부동산, 주택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청약만 계속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점수도 잘 안 나오면서 너무 그렇게 청약만 기다리지 마시고 지은 지 조금 한 3년이나 5년, 7년 된 아파트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또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미분양된 아파트 이런 거 사는 것도, 미분양된 것들은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주거든요. 이런 것도 가격 비교해서 또 사시는 방법도 또 있고, 그리고 이제 하급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급지로 또 상급지로 계속 내가 대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런데 젊은 분들도 그렇더라고요. 한번 사면 옮기지를 잘 않으시려고 하는 이 심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게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친구도 한번 사귀면 편하고 좋잖아요. 집도 살다 보면은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조금 좋은 상급지로 가려면 파셔야 돼요. 뭐 이사하고 이런 게 좀 불편하기는 해도, 그래서 결국은 노도강에서 마용성에서 강남 이쪽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런 전략을 짜야 되죠. 누구든지.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전략을 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는 물가 상승률 이상 무조건 수익이 됩니다. 이렇게 아시고 올 추석에는 가족들끼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이런 내 집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